알아두면 언젠간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안녕하세요. 중개법인 라운파트너스 공장장입니다. 전편 서론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편이 개론이었다고 치면은 특징부터는 지식산업센터 매입하는 데 있어서 실전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이든 해당 부동산의 특징을 잘 알아야 어떤 것을 유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지, 팔 때는 어떤 것을 유의해서 팔아야 되는지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징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적인 특징, 두 번째, 다른 부동산하고 약간 다르게 현장에서 적용되는 특징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식산업센터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은 준공 후, 분양 후 꾸준하고 완만하게 아주 적은 폭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식산업센터는 실일 사용자가 80%, 투자자는 20% 미만의 실일 사용자 주도 부동산입니다. 아파트보다 빌라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이유는, 아파트는 차익을 보고 들어오시는 세력도 있지만 빌라는 실입주자, 실사용자가 대부분인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예외적인 일반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축 원자재비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에 소위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는 창고 건물을 지으려면 한 150만원에서 평당 200만원 정도면은 건물을 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건물을 져서 여쭤봤더니, 야, 요즘에는 400만원 안 주고는 건물 못 져, 이 샌드위치 판넬 창고 못 져, 그러시더라고요. 같은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자재값이 그만큼 오른 거죠. 기존에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추후에 공급되는 물건들이 분양가격이 일반적으로 높은 이유가, 들어서는 땅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는데 원자재비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의 물량이 분양가가 일반적으로 높게 마련입니다. 이 특징이 은행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가격이 변동이 없으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비율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내려가질 않으니까 떼일 염려가 없는 거죠. 같은 사업자 대출인데 상가하고 지식산업센터가 같은 사업자 대출입니다. 담보대출이 아니고. 상가는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보다 등록폭이 크기 때문에 대출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신규 창업자의 경우에도 대출 비율이 80% 선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손님 중에, 제가 만났던 손님 중에 대출 비율 신기록이 저는 120%짜리 손님을 봤거든요. 대개 은행 담당자한테 사업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증하고 재무제표를 전달을 해주면은 은행에서 또 나름대로
그 조사를 해서 되게 이제 다음날 정도에 대출 비율을 알려주게 마련인데, 그 다음날 이렇게 대출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어저께 그 손님 그랬더니 은행 담당자가 120%라고 그런 겁니다. 그 처음엔 저는 이제 잘못 들은 줄 알고 몇 프로요? 그랬더니 120%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이, 그 손님이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거래처들이 이제 그 관공서하고 대기업, 그 특허다 보니까 거의 독점이죠.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보고 쉽게 말해서 1억짜리 아파트 공량을 매입을 하는데 1억 2천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게 되면은 부동산에 아주 밝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본인들 사업에 집중하시느라고 부동산 활용을 잘 못하시고 본인 사업에만 꼬치식하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120%짜리 손님도 그러셨어요. 그냥 월세를 내고 계셨어요, 계속. 그냥 그거를 매입해서 옮기실 생각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산을 해드렸죠. 같이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분양평수 100평. 그럼 이제 전용은 한 50평 정도가 됩니다. 그 요즘 문정동이나 성수동 시세가 평당 1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임대 시세는 5만원 정도 합니다. 뭐 평당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매매를 해서 4억을 마련할 경우 10억이 필요하죠. 그런데 대출 비율이 기본 80%입니다. 8억이죠. 10억이네요. 8억에 연 4% 이율을 적용을 하면은 월 이자가 266만 원입니다. 이분 만약에 임차로 사용을 하신다고 치면은 보증금 5천을 받으려고 하시겠죠? 500만 원. 그냥 월 50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런데 만약에 대출 비율이 그분처럼 월등하게 많이 나온다고 치면은 그분이 만약에 활용을 좀 하실 줄 아시는 분이면은 두 칸을 매입하셔갖고 하나는 본인이 사용하시고 하나는 임차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500만 원이 나오고 266만 원이 두 개니까 뭐 530만 원 정도, 월 이자가 530만 원 정도. 그러면은 본인의 사업장은 월 30만 원 정도에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사업만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실무에서는 의외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은행하고 대출 비율을 보고 매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에 틀림없이 월세보다는 이자가 싼 시절이니까요.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